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돼요? 뭐가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당시 대표처럼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된다고 여의도 장악하고 당장하고 이게 되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 대표도 자기 고집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고 남의 얘기 잘 안 듣는 분이고 또 당대표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대표라는 그 옥세의 권한을 갖게 되면 자기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 그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대통령실 생각과 판단이 긍정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하지만 권력을 가진 쪽에서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안철수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좀 높거나 이기는 걸로 나오면은 정말 더 세게 짓밟을 거예요. 그런 거 옳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장 소장도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묻는데 지금 정무 1 비서관이에요. 네. 지금 본인이. 네. 장경상 비서관 자리에 장성철이 있어요. 네. 어나더 장.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정당도에? 사표 쓰겠죠. 아 진짜?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발음이 꼬였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폴리티컬 쇼. 네.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 네. 장성철 공동체도 소장, 김상현 정치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안녕하세요. 여의도 사자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사자? 내가 타짜는 아니니까. 여의도 사자. 여의도에는 사실 사자가 많긴 합니다. 변호사의 사자 이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중의적으로 쓴 거죠. 네. 여의도에서 이렇게 저 당사 앞들을 지나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뭐 업자들도 좀 있고 뭐 사자들이 있는데 흔히 달건이라고 하죠.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그거 해보자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여의도 타짜 우리 변원유착 있을 때 여의도 타짜와 변원유착 콜라보 한번. 아 그래요? 제가 변원유착 출연할 때 콜라보 한번 했었어. 저랑 이한석 기자랑 상성철 소장이랑 저 윤태곤 실장이랑 이렇게 한번 했었거든요. 2대2. 그때 아주 폭발적이었죠 반응이. 내가 다 1000만 뷰는 안 나? 뷰가? 1000만 뷰까지는 안 됐어요. 990? 아니 1000만 뷰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만 하시죠. 영화 하나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 진행자 자리에 앉은 다음에도 그 콜라보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참 본의 아니게 돼버렸어.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처음 나와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주제가 주제니만큼 콜라보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50억 클럽, 퇴직금을 네트로 25, 세전 50억 받은 사나이의 이야기. 그리고 저 탄핵, 이상민 장관 탄핵. 여기 먼저 법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어저께 이상민 장관 탄핵하게 179표면은 이탈표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보이는데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장 소장부터. 이거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행위이긴 한데 결국에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민주당이 좀 묻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 민주당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좀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재 가가지고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김도 국민의힘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상민 장관이 무슨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어? 이러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상민 장관은 첫 번째 이러한 헌법을 위반했고요. 두 번째 이러한 법률을 위반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제대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기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이 장성철 소장이 신한국당 공채 일기였죠. 네. 이게 아니야? 일기 아니고 그냥 민주당 공채 일기라고 하고 지금 민주당의 저 박홍근 원내대표라고 할게 핵심 왕 보좌관이에요. 이 장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탄핵안 우리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뭐라고 했을 거예요? 해야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야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해임 건의안 냈지만 대통령께서 안 받아들였고 특수본에서
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거기서 이상민 장관까지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절차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기각당했을 때 정치적인 후폭풍 책임 져야 하겠지만 이거조차 안 하면은 지지층들이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자, 해야죠. 요 얘기는 장성철 소장이 민주당 출시 공채 일기 박홍구 원내대표 보좌관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오해가 없기 위해서.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진짜 민주당 30년 책임당원인 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이라면 그러니까 기권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권하라고. 기권? 네. 하지 말라고? 아니 반대표는 던지지 마라 최소. 뭐요? 왜냐하면 양심에 위배되잖아요. 당인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탄핵이 나쁜 선례라고 얘기하죠.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한 100만 배 나쁜 선례가 있어요. 뭐요? 이런 큰 참사 후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 안 지는 거. 한 100만 배 나쁜 선례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 대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해보는 거예요. 탄핵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어쨌든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법률 자문까지 받은 상태에서 탄핵 소추를 안 해요?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기각실 역풍 이런 거는 고려 안 해요? 저는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이상민 장관의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거라고 봐요. 이거 탄핵이 기각되더라도요. 국민들은 그래 민주당 니네 좀 과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 정도로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역풍 불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역풍이 분다면 이미 무리한 추진을 한 거부터 역풍이 불어야 돼요. 예? 이 추진 자체가 무리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역풍이 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그 표결 결과만 보더라도 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이 보인다고 봐요. 명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찬성이 179표예요. 이거 탄핵안 발의한 의원 숫자보다 많아요. 반대가 109표예요. 국민의힘 의원 숫자도 안 돼요. 이미 여기에서 293명이 참석해서 그렇지. 참석을 안 하는 것도 의사 표현일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외국 나갔대요. 그러니까 여기 목소리 힘이 없어요.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거면은 또 외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저는 이 표 수도 저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자, 전 정의당 혁신위원. 네. 이제 안타깝죠. 이제 거의 김상일 평론가님 얘기랑 비슷한데 정치의 실종의 결과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해임 건의안 나왔을 때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저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의회주의 포기라고 대통령실에서 반응하는 건 조금 단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회는 의회에 따른 일을 했는데 절차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이거 뭘까? 정치의 실종이면 모르겠는데 의회주의 포기 아니 의회에게 부여된 권한인데 근데 이게 저한테 뭐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최고의 수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건 왜 그래요? 아니 민주당에 던진 최고의 수는 아니다. 뭐 예를 들어 시기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지난 가을부터 뭐 독립적 조사기구 빨리 출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법안을 빨리 좀 더 밀어붙이면서 같이 좀 가는 게 좋았을 텐데 워딩이나 이런 게 약간 김건희 특검이랑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가 되면서 계속 국힘에서 이제 뭐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이는 프레임에 약간 감기는 게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 페어링을 그 독립적 조사기구 출범 두 개랑 같이 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아니라 이건 따로 뺐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 워딩이 좀 같이 나오는 스텝이 꼬인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유가족들 분들이 뭐 특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이제 뭐 기소한다고 다 유죄 나오진 않잖아요. 검찰이 기소해도 곽상도도 무죄인데. 그러니까 기소를 해도 뭐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역풍 문제도 말씀하셨던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뭐 여론조사 보면 해임이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으니까 다만 SBS 지금 어젠가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탄핵 수치 말하시면 안 돼요. 수치 말하면 다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긴 한데 어쨌든 뭐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역풍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아닌데 최고의 수냐? 이것이 최선이었습니까? 그거는 뭐 약간 물음표는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권에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 정치적 해법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권에서 이제라도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하면.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탄핵 올라가면. 탄핵은 그 기각이 되죠. 그렇게 되면. 각하 아니야 그럼? 각하가 되죠. 각하 참. 근데 저 하나만 저도 얘기할게요. 이거는 신한국당 일기 출신으로 하는 얘기죠? 아니 평론가로서. 평론가로서. 네. 상식적이냐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따져보고 싶어요. 뭐가 상식적이냐? 대한민국 국민 정말 다수의 대한민국 청년들 사망했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책임을 안 져요? 이게 맞아요? 왜 여태까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없었겠어요? 해임 건의안을 내고 해임 건의안 냈을 때 그냥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탄핵까지는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만약에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돼도 김상근 평론가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역풍이 분다? 안 분다? 저는 그렇게 크게 불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안 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이건 답답해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앞서 제가 김정지 의원에게도 한번 물어봤던 건데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상민 장관이 이제 법 명예회복을 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상민 장관이 직무 복귀한 이후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대통령실에서 교체하는 뭐 그런 거는. 교체는 할 것 같아요. 언제? 올해 추석 지나고 나서. 왜? 총선 출마? 내년 총선 출마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명예회복을 해줄 충분한 시간을 좀 보장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사태 때문에 이 참사 때문에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사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민 장관도 총선 출마해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그래요? 상당히 신뢰한다라고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표는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관계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 밑에 들이받았는데 나는 뭐 수사 방해한 적 없다 해서 감찰 결과 무혐의 나온 다음에 어쨌든 저쨌든 이러면서 이제 무혐의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사표 던졌잖아요. 예전에 저 댓글 수사 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탄핵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그냥 뭐 이유 여러 막론하고 법률적인 건 없지만 이제라도 뭐 도덕적 책임을 위해서 뭐 사표를 하죠. 왜냐면 몇 달 또 있다가 장관 업무 복귀하려면 그것도 좀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왜냐면 이 재판이 아주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요? 쟁점 간단하잖아. 쟁점은 간단한데. 야, 그 얘기해 봅시다. 헌법재판소 예상. 야, 이 변론 주차기.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 3월에 이선혜, 4월에 이석태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돼요. 그 7명 데리고 하면 되지. 물론 7명 데리고 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또 뭐 이제 이거 오랜만에 탄핵 사건인데 9명 맞춰서 시작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옮길 수도 있고. 인사청문회까지 하려면. 그건 국회랑 대통령실에서 이거 좀 빨리빨리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대법원장 몫이죠. 대법원장 몫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무던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약간의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간 나머지 현재 재판 채우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제 이게 다 기각 가능성은 없으니까 인용 가능성은 없으니까 다 붙어 씁시다. 기각이 좀 더 높죠. 당연히 높죠. 네, 근데 다만 이런 겁니다. 탄핵이 이제 있었던 본안 올라간 게 대통령 2건, 그 다음에 이제 임성근 판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옛날에 할 때 보면 그 탄핵을 할 때 대통령은 특히 중대해야 된다. 법 위반이. 뭐 그건 근데 원래는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면 탄핵 사유인데 그럼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헌법이나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 아니면 뭐 법관 요거랑 그 다음에 대통령 최고 수반이니까 제일 밑이 임기가 없는 공무원이에요. 물론 탄핵 대상은 아무나 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 경찰청장이랑 국가수사본부 정도고. 나도 탄핵 대상 돼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무위원은 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탄핵 급수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법률이나 헌법에 임기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사유라도 탄핵이 가능한
이론적 법리 구성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한두 분이라도 소수 의견을 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죠. 하지만 결론은 6명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부분이지. 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요거 봐야 돼. 요거. 50억 클럽. 50억 퇴직금을 받은 사나이 이야기. 50억 사나이.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김준 변호사? 나 이거 이 50억 클럽 무죄. 참 뭐라고 봐야 될까요? 몇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 50억을 왜 줬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다고 본 거잖아 법원은. 그렇죠. 근데 이제 뇌물죄로 했잖아요. 제3자 뇌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단순 뇌물이지. 그게 단순 뇌물이죠. 그럼 대가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제3자 뇌물죄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깊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좀 더 있는데 뇌물죄는 훨씬 더 넓게 보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아니면 역으로 순수하게 급여와 상여로 50억을 수령한다는 얘기인데. 나 다니고 싶다 그 회사. 네, 저도요. 그치. 우리 더 잘할 수 있는데. 없어져가지고.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전설의 회사네, 전설의 회사. 그래서 조금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거 있어요. 저기 하나은행에 이제 뭐랄까 브로커 일을 해줘가지고 이게 대가였다라는 게 아마 기소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컨소시엄 깨지는 거를 곽성도 전 의원이 뭐 김정태 행자인가 뭐 누구랑 뭐 얘기를 해줬다 이거였는데 그 부분의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1심 결과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 KT 딸 부정 채용 의혹도 1심에서 무죄 났을걸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뇌물죄나 이런 거 관련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제3자 뇌물죄 했을 때 1심에서 유죄 났다가 대부분의 혐의가 대법원까지 가면서 무죄로 사라지고 일부 혐의만 유죄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수사 기소 단계에서 프레임을 잡을 때 요 하나은행 건으로 과도하게 좀 몰거나 그것만 해가지고 좀 빨리 기소하는 바람에 거기서 좀 부실이 생겼을 수도 있다. 수사가 미진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잖아요. 요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나머지 사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김준호 변호사 아시겠지만 당시에 요 기소했던 수사팀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특수수사 진짜 잘하는 속칭 말하는 칼잡이 팀은 아니야. 네, 그렇죠. 그건 뭐 김태현 오피셜로는 이제 최고 일진은 아니었다. 아니 특수부 수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이 검사가. 제가 말씀드린 중앙지검 특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 서부에서 하고 뭐 했던 분들인데. 진두지휘하는 4차장도 특수통이 아니고 기억 티읕 분인가요? 저랑 이름 비슷한 분. 학교도 비슷한. 그렇죠. 근데 이 50억 클럽 수사에 기소했던 팀이 최고의 진짜 칼잡이 일진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좀 그때부터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거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무죄까지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 탓을 바로 하기보다는 수사에서 약간 미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어제 판결문 보면은 법원도 좀 약간 저는 판결문 다 본 건 아닌데 답답함을 표현하긴 해. 야 이거 퇴직금 지금 너무 많아. 50억을 받았어. 그런데 대가성 입증이 안 되니까 내가 뇌물이라고 못하겠어 이거거든 지금. 그 판결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게 유죄가 입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성태 아까 얘기했던 전 원내대표 건도 처음에 1심 무죄 나왔을 때 그 입증이 잘 안 돼서 증거불충분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또 달리 볼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게 결국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 등과 관련된 부분까지인데 그거는 이제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그 증거를 어떤 증명력으로 볼 거냐. 2심 법관에 따라 뭐 하여튼 어려운 법원 용어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게 맞냐고요. 곽성도원 전 아들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곽성도원이 소개시켜줘 들어가줬잖아요. 그럼 김만배랑 당연히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곽성도원이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이 저렇게 미진하게 수사를 했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 이것은 결국에는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봐주기 수사. 제대로 수사. 야당이 얘기하는 봐주기 수사? 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50억 클럽 왜 제대로 수사하네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팀은 저 박범계 장관이 짜놓은 수사팀이어가지고 그 수사팀은 지금 좀 그러네. 그러니까 그 수사팀이 지금 정권 바뀐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짠 수사팀이 아니라 예전에 저
박범계 장관이 짠 수사팀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각성돈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검찰편 뭐 이런 가능하긴 그렇게 그냥 세게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김상현 평론가의 멘트는 저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 50억 퇴직금을 받은 사나이 부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트로 25억. 김상현 평론가 이 판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자, 정치의 목적이 뭐죠? 집권, 권력이잖아요. 네.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돈. 이익이잖아요. 네. profit. 네. 이익이잖아요. profit.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역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역으로. 돈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업이. 확상도 아들한테. 산재도 뭐 아니라는 게 뭐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 뛰고 뭐 보험도 가입도 안 되고 산재도 아니야. 도대체 역으로 제가 판사면 역으로 보겠어요. 그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를 반해서 곽상도의 아들에게 50억을 준다? 이게 뭐 주식회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배임이거든요. 그 말씀 하나 드리면 어제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다천가잖아. 의료 기록, 그냥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격려, 그다음에 회사에서 한 업무, 근무, 예를 들어서 연수 이런 거로 봤을 때 사회선교상 50억은 퇴직금으로 보기에 50억 퇴직금은 이례적으로 많다라는 판결문에 문구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했던 것 같아. 판사께서도 뭐 그 정도는 보셨지만 저는 각각의 목적이라는 걸 봐야 된다고 보는데 기업은 진짜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돈에 죽고 돈에 살고 돈에 의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목적인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짓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판사가 저는 그 부분을 좀 보고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판결은요.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요. 뭐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대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정권의 불만이 정권으로 향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 저는 안 좋은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검찰 정권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역시 검찰들은 검찰끼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솜털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대장동 사건에서 이게 중요한 증거인데 증거 내지는 증거한 정황인데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좋아할까요? 뭐 그런 한 세 가지 측면이 제일 포인트죠. 정영학 녹취록은 이제 그러면 수준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 거냐를 본 건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녹취록을 뒷받침하는 다른 여러 증거들이 있어야 유죄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 얘기. 국민의힘이군요. 본격적인 그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제일 재밌어요 요새. 그렇죠. 여도 타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그거부터 봅시다. 네. 장 소장, 네. 장타짜. 네. 그거. 네. 그 김기현 의원하고 나경원의 김나 회동. 네. 그건 뭐 예측했던 거 있죠. 네. 근데 그 나경원 의원의 그 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더 내놔 이거죠. 더 내놔? 네. 협상 결렬. 더 내놔. 그러니까. 지금 뭐 나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열도 타짜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 그 표정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더 내놔지. 이런 멘트들. 지금 뭐 지금 김기현 후보 정도가 와가지고 나 도와달라고 한들 이거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거 당신 보장해 줄 수 있어? 확실히 좀 확약서 좀 써. 뭐? 내 공천하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 공천. 그거 확실하게 좀 챙기고 또 하나. 요즘 대통령하고 되게 많이 불편하거든. 대통령이 날 미워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대통령하고 나와의 관계 풀어줘. 그거 풀어야 내가 여러 가지로 보수 우파 진영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풀어야 내가 정말 손은 들어주고 우리 김기현 후보가 당선돼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선거운동까지 하러 다닐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냥 안철수는 안 만나줄게. 그래서 안철수는 나랑 결이 다르고 나 안철수 지지하는 거 아니야. 지지할 수 없어. 요 정도 소극적인 지지만 김기현 의원한테 해주는 거니까 내가 얘기한 두 가지 숙제 풀어가지고 빨리 와. 이런 미션을 준 것 같아요.
나 막 지금 그 식당 달걀비에서 만난 거예요? 아, 식당 이름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그 화면이 덕수궁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거기 나경원 대표가 되게 좋아하는 식당. 저도 좋아요 거기. 나도 거기서 몇 번. 아니 그 정치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고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나 그 룸 안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막 너무 생생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나경원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장 소장도 거기서 나경원 원내대표랑 밥 먹은 적 있어요? 네. TMI인데? 좋겠다. 옛날에. 어쨌든 네. 자 그래요. 그러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진 하나 나오잖아요. 나경원이 이렇게 싹 가는데 뒤에서 딱 쳐다보면서 손 이렇게 하는 모습.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시간을 좀 주세요. 뭐 이런 그렇죠. 아직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열심히 노력할 건데. 처음에 김나 이렇게 하기가 김나박인가 이런 줄 알았어요. 원래 김범수, 나얼, 박효신, 김나박이라고 하거든요. 젊은 그 가창력 있는 가수. 뭐야 이거 했더니 김나 좀 별로 이제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표정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갖고 오라고 하는데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뭐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이분이. 네. 그래서 저는 뭘 줄 수 있겠어요. 공천권을 5장 수도권 5장 내놓으라고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안 되지라고. 김기현 대표 자기 권한도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 뭐 이렇게 추측하건데. 그럼 대통령 씨가 관계 풀어주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 뭐 소문은 그 윤 대통령이 그때 해외 순방 갔다 와서 그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든 컨택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게 이제 소문이 그 당시에 한번 났었는데 나긴 했죠. 진짜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나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 한번 보장해라. 관저에 뭐 한남동에 뭐 이런 거 정도를 딜로 거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내피셜 방송 여의도 타짜를 듣고 어쨌든 표정은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텐데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3번 만에 만나가지고 카메라 앞에까지 섰으면 이제 삼고초려 형태로 뭔가 이렇게 다 딜이 됐을 거다는데 이런 덕수궁 노딜이 있나?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시점이 묘했잖아요. 딱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 전날이란 말이에요. 시작하기 전날. 컷오프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김기현 후보 측에서 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은 주변에 나경원 의원을 도왔던 전 대표를 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구나.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는 별로 탐탁치 않았지만 나갔구나. 그리고 주변에 강력하게 권유한 사람들이 해석을 언론에다가 해주는 걸로 짜고 나갔구나.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올랐던 건 뭐냐면 야 이게 가정폭력 패턴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가정폭력 패턴. 남편이 이렇게 때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랑해. 그거 봐. 왜 그랬어. 내가 하자는 대로 좀 같이 잘 하자. 그런 모습? 그리고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 걸린 아내는 우리 남편이요. 자주 이성을 잃긴 하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러는 모습? 참 느낌이 되게 안 좋다. 여당이 꼭 이런 모습을 연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김기현 후보,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나경원 전 의원 지지세와 표가 필요하면 필요하지만 그거를 공감과 어떤 정치력, 포용력 이런 걸로 얻어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력적인 남편의 모습으로 얻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직으로 자꾸 승부를 보려는 모습이 김기현 후보 쪽에서 보이거든요. 나경원 표 끌어당기고 어제는 뭐 오세훈 시장 도왔던 분들 그리고 홍준표 시장 도왔던 분들 조직들 다 지금 끌어모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대표 선거를 조직으로만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 판을 좀 잘못 읽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지난 50일 동안 대통령실 윤핵관 그리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원들이 전적으로 달라붙어서 김기현이 우리 당대표예요 라고 계속 세일즈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치고 못 올라가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그 원인을 우리가 조직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면 패착이죠. 그럼 뭐라고 판단해야 돼요? 나는 당대표 깜이에요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렇죠.
과연 김기현을 얼굴로 내세웠을 때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재명과 싸울 수 있을까?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총선 이길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조직표로 지금 뭐 만회를 하겠다? 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죠. 자, 그러면 본인이 예전에 그 쓴 책 전해줬다면서 김기현 캠프에 네. 그 책에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화두를 던져야죠. 딱 화두.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김기현 의원은 친윤 후보이기 때문에 갈등 없이 대통령과 상황을 관리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그렇겠죠. 보다 더 큰 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신은 어떠한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국민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할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그 화두를 던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없이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보면 굉장히 아까 느낌처럼 안 좋은 느낌이 들다가 당원들을 보면 야 굉장히 위기감이 들어요. 전략적 민주당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본인이 봤을 때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민주당의 권리당원보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와 이렇게 건강해? 국민의힘이 이렇게 건강해졌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런 식으로 오더를 내리고 줄 세우기를 빡세게 해도 자기가 총선이나 당의 미래를 보고 전략적 판단을 지금 하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론조사만 보면. 당원 여론조사는 아니고 지지층 여론조사를 하지 뭐. 그것만 보면.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건 민주당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럼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버티는 게 대단하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건 안철수 후보의 힘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총선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당원들의 힘이라고 봐요. 지지층에. 반감도 있는 거고.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아니 이게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데 지도부 선출하는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참여해서 김기현 후보라니까 김기현 빨리 당대표 만들어 다른 후보 아니야 라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맞냐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지지층과 당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 저보고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컷오프 경선 끝나고 1차 경선에서 저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할 것 같아요. 결선 안 가고? 안 가고. 왜냐하면 당원들이 만약에 이번에 안철수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국민의힘 당원층에서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아니 그렇게 왜 김기현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지 여기서?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정무수석이 어제도 나와서 또 얘기하고. 근데 그러면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서청원 후보를 꺾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탄핵당한 거예요? 아니 그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잖아요. 아니 그때는 국민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당원 그때도 뭐 노골적으로 했죠. 정도 차이 조금 있지만 왜요? 친박 뭐 진박 뭐 진박은 나올 때 아니야 그때. 진박이라는 용어는 나올 때 아니죠. 그때 우리의 컨셉은 딱 두 가지였다니까. 누가 진짜 친박이냐라는 것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 양날개로 우리가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서청원보다는 김무성이 초창기부터 친박이었거든.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우리 공격을 그렇게 세게 못하더라고. 누가 진짜 친박이냐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에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당원들이 1년도 지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 얘기하잖아요. 안철수 뽑으면 대통령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 만들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끝날 거다. 전 그렇게 이 분석 어떻게 봐요? 김주현 변호사.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김기현 후보가 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하죠. 근데 1차 투표에서 그런 이제 그 두 번의 전략적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일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건 김기현 호로는 총선 승리가 어려우니까 뭔가 경고의 시그널이나 이런 게 당내에 필요하다. 이게 1차 시그널이면 2차는 그렇다고 김기현이 안 되면 이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적 선택 속에서 오히려 빨리 선거를 끝내자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건데 그래도 사람이 만약에 이게 3등 황교안으로 끝나는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천하람까지 있으니까 일단 뭐
오른쪽에서 황교안 찍고 왼쪽에선 천하람 찍고 결선에서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할 테니까 1차 때까지는 좀 자유투표 하자. 요게 오히려 천하람의 출전으로 황교안 표가 굳음자가 된 거 아니냐. 이제 절로 이탈 안 하고. 안 그러면 지금 김기현 의원이 황교안 대표도 만나고 다닐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지금까지는 완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천하람의 출마로 가장 이득을 본 건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선 투표는 가지 않겠냐. 그럼 가서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데 캠페인이 지금까지 너무 무능했어가지고 캠페인에서 지금 제일 쉬운 건 뭐겠어요? 예를 들면 뭐 하겠어요? 캠페인 제일 쉬운 건 다니면서 동네 유력 인사나 당협위원장 만나는 게 제일 쉽지 뭐. 아니요. 지금 뭐요? 장제원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내면 되죠. 그 얘기구나.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냈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당직 맞지 않겠으면 얘기했어요. 불출마까지 가지 않으면 뭐 이게 확 와서 이거 좀 진정성 있네. 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네. 이런 정도까지 뭘 가든가 아니면 뭐 뭔가 그 지금 대통령실 선거 공천 불개입을 천하람 변호사가 더 세게 들고 나오는데 그 상향식 공천과 관련해서 마포 포럼에서 김무성 대표도 김기현 후보한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최근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모으겠죠. 말하자면 그 지역위원장 만나고 뭐 하고 할 때 내년 총선은 선거 전략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장 소장 말씀이 약간 비약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당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많이 남아서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미래에 항상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은 미래 세력을 보면서 가거든요. 미래에 우리 권력이 어떨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에 만약에 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의미가 없어요. 식물 대통령이에요. 총선에 지면.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 완전히 너무너무 중요한 총선이에요. 이번 총선은. 진짜 이번 총선은 다른 때랑 다르게 임기를 굉장히 많이 남겨놓은 대통령이 정말 식물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거든요. 여소야대 판을 뒤집을 수 있느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소야대가 판이 안 뒤집히면 야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지금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독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선 불복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의도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얻어맞을 수 있는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걸로 그 정당성이 확인이 되면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죠. 그러면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정당을 사랑하는 그리고 정당의 연속성과 이런 거를 생각하는 당원들 전략적 당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완전 반하는 사람이 될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반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럼 안철수가 또 그리고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당대표 된다고 다음 꿈이 없어요? 있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철수가 되면 이것이 탄핵이고 곧 갈등이고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는 전 안 맞다고 봐요. 그럼 잠깐 그러면은 김상현 평론가는 누가 된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되더라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던질 거예요. 충실하게 협조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질 거예요. 그래도 누가 될 거 아니냐니까요. 저는 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반전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PD님이나 우리 앵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월 7일 날에 결국엔 장성철 말이 맞았네.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증거를 좀 남겨두시고 지금 대통령은 지금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상일 평론가의 말이 맞아요. 합리적으로 정치를 많이 해본 분들은 이 생각이 맞는데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내 얼굴로 내년 총선 치를 거야. 다 필요 없어. 됐어. 누구든. 누군 필요 없어.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 친이계 세력이잖아요. 친이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이었지만 당은 박근혜라는 그 미래 세력 정말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진 차기 대권 주자가 당을 장악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했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친이계 트라우마는 맞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친이계 세력,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은 당에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절대로 차기 대권 주자라고 아니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친노 트라우마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다 나타났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예를 들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당시 당대표가 여의도 대통령 이랬잖아요. 당에 대한 엄청난 장악력과 친박 의원들이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돼요? 뭐가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당시 대표처럼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된다고 여의도 장악하고 당 장악 이게 되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 대표도 자기 고집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고 남의 얘기 잘 안 듣는 분이고 또 당대표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대표라는 그 옥세의 권한을 갖게 되면 자기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 그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대통령실 생각과 판단이 긍정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하지만 권력을 가진 쪽에서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안철수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좀 높거나 이기는 걸로 나오면은 정말 더 세게 짓밟을 거예요. 그런 거 옳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장 소장도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묻는데 지금은 정무 1 비서관이에요. 지금 본인이. 장경상 비서관 자리에 장성철이 있어요. 어나더 장.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정당도에? 사표 쓰겠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쪽 라인의 얘기들이 전혀 뭐 안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없어요. 정무 라인들 역할이 없어요. 잠수타기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이렇게 가서 해 그러면 이진복 정무수석 와가지고 국회 와서 막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전략적인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기승전결 선거제도 개혁자주의자잖아요. 근데 선거제도 개혁 여기서 얘기하지 마요. 시간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거지. 이 당이 제일 손해 보는 제도거든요. 지금 제도가. 그러니까 정무수석 라인에서 지금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선거제도 어떻게든 조금 손보는 게 우리가 오히려 이기진 못하더라도 지지 않으려면 그게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는 올릴 것 같아요. 결국 선거제도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한 거잖아, 애초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하람 변호사가 선전하고 그분이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하길 바래요. 맞아. 그리고 후원금도 좀 많이 걷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너무 권력을 가진 쪽에서 너무 거칠게 나와요. 그거를 이겨낼 만한 내공이 있을까? 천하람 변호사가 2월 15일 TV 토론회를 좀 주목해 보시죠. 본인이 뭐 좀 해주나 보죠? 안 해줘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당원을 오래 해서 그런지 반전 드라마가 총선 승리의 최고의 요소라는 거를 저는 좀 몸으로 익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르신 말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천하람 변호사 몇 표 정도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한 20%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은 젊은 표가 있다. 개혁 성향에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는 당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자, 그리고 이거 컷오프 결과는 통과한 사람만 발표하지 순위하고 숫자는 안 나. 통과 안 하지 않나요? 대장에서는? 절대 안 제가 이렇게 몰래 빼가지고 우리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빼는 게 가능하구나. 뭐 여러 버전이 톡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나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장타짜, 김타짜, 또 김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